광고는 뭘 한다고? 홍보. 홍보.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를 쓰는 거겠죠? 미디어 매체? 너네 좋아하는 광고 있니? 저 그거 유튜브에 맨날 뜨는 강아지 광고. 그게 뭐야? 그 강아지가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하지 않나? 아, 나는 프리미엄 써서 아, 유튜브에 광고가 있었어? 미안 얘들아. 자, 무슨 광고 좋아하니 너네? 근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동물 유기 보호 그런 거였나? 광고가? 그게 강아지 뭐지? 나왔어요. 강아지 나오는 광고? 난 그거 좋아하는데 너네 닫지 말고 닫으세요 이거 알아? 알지?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언니 그런 거 나올 공익 광고. 맞아. 나는 내가 너네보다 어렸을 때 나왔을걸 그게? 언제? 아 너네가 태어났을 때 내 나이쯤 너네 태어났을 때 나왔을걸 그거? 오? 너 그걸 본 기억이 있지? 나 그거 진짜 옛날에 봤어. 내가 초등학교도 안 가던 시절쯤? 근데 그거 원본보다 패러디본을 더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패러디가 엄청나게 많아요. 패러디 그거 아니야? 그 어떤 남자애들이 담지 말고 담으세요 하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 맞지? 그거랑 또 뭐 좋아하니 너네 광고? 근데 약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응.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공익 광고 하니까 그 담배 금연 광고 있잖아요. 막 노담? 후두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노담인가? 후두암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몰라요? 담배 금연하라고 금연 광고인데 공익 광고 협회에서 막 그 담배 달라면서 그거가 그런 건가? 담배 담배 달라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 나는 그거 나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알지? 노담 담배는 노담 너는 노담인가 이거 예. 또 있니? 광고를 자세히 안 봐가지고. 진짜? 광고 대부분 광고 이제 뭐 싫어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진짜 좋은 광고 많았는데 재밌는 진짜 광고 좋은 있었는데 광고? 황정민 광고? 황정민의 라면 광고 재밌지 그거요. 그거. 그 성동일이었나? 상공일? 그 빙그레. 그게 뭐야? 빙그레 광고요. 네, 그 계속 막 이상한 계속 똑같은 데서. 에? 슈퍼콘 그거 광고가 너무 웃겨요. 슈퍼콘 난 그거 그 르노 타이어 광고 뭔지 알지? 영화관 가면 아 네네네 또 하고 타이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 타이어 굴리는 거 뭔지 알지? 네. 아무튼 이런 광고들은 보면은 좋은 광고랑 딱 봤을 때 뭘 말하고 싶은가가 딱 보이지? 네. 예를 열지 말고 여세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 열지 말고 열라고요? 닫지 말고 닫으세요 이 광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 기억이 장면이 기억이 잘 모르는구나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약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에너지 절약하자라는 내용인 거고 또 그냥 진짬뽕 광고도 뭐 진짬뽕 얘기겠지? 좋은 광고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건 광고가 아니고 이거 어렵나요? 아니 이거 쉬워. 너네 2단원보다 아니 너네가 했던 설명 부분보단 쉬워요. 아 그런가요? 오케이. 발표. 설명이랑 발표는 비슷하지? 네. 근데 여기서는 설명보단 그 발표를 어떻게 하면은 청중들의 관심을 휘어잡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이 내용의 중심이에요. 자, 핵심 정보의 뜻이란 무엇일까?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많은 사실이나 자료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정리한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라고 그리고 핵심 정보는 정보 전달을 위한 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핵심적인 정보예요. 문제는 알지 다들 너네. 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발표를 하면 뭐가 좋을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결합할 절약할 수 수 있어요. 있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청중이 이해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면 청중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막 예를 들면 A라는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A랑 좀 비슷하게 B가 있어. B도 A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변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얘는 핵심 정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B를 설명해. 그러면은 우리는 A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B에서 이제 또 다른 것도 다 설명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아우 힘들어.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발표를 하면은 발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네. 진짜? 네. 야, 나 오늘 메갈이 어디 갔어?
저는 지금 응. 아니 근데 저 약간 충격받은 게 저희가 축제를 했잖아요.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거 이렇게 순서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네. 너네도 나왔었잖아 저번에. 네 나왔어요. 외부라고 했는데 주영이가 안 외워서 틀린 그 문제. 아니 근데 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냐면 저 주영이 반 국어쌤하고 저희 반 국어쌤하고 똑같은데 수업 방식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치? 분명히 저희 그 한 5분 10분 동안 쌤이 막 열불 토해가면서 칠판에 다 순서 적어놓고 가려가지고 이거 뭐라 그랬어? 야 5번 10번 이거 뭐라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하셨는데 걔는 그러면 뭘 들었길래 그거를 주영아 여기까지 예원이의 생각이었어? 아니 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가 수업을 집중 안 한 거야. 아 맞다 예림이 110쪽이에요. 아무튼 우리 이거 바로 외울 거야. 알겠지?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의 과정. 발표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될까? 먼저 처음에 자료조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어. 발표 계획을 세우고 이 발표의 목적, 예상 청중, 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예를 들면 너네가 학교에서 발표 수행평가를 대해서 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윤석열의 정책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전개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걸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좀 힘들겠지?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발표 목적, 학교 수행평가잖아. 학교 수행평가에 맞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발표 계획 세우는 거겠죠? 예림이 자면 안 돼? 피곤해요. 눈이 점점 감긴다. 자 그럼 얘들아 약간 진짜 이런 딜교를 제안하시는 게 진짜 조영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고소할게. 딴 건 참아도 이건 참을 수 없다. 자 아무튼 발표 계획 세우기는 뭐라 했죠? 발표 주제 선정.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예상 청중, 발표 목적 같은 걸 고려해야겠죠? 네. 다음엔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발표 내용을 마련해야겠지 이제? 발표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골라서 생각구문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예림이가 학교 수행평가로 발표를 하라고 해. 뭐에 대해서 발표할래? 꽃이라는 게 있거든요. 꽃?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생각 그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이래. 꽃하면 뭐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을까? 꽃에 꽃의 종류도 할 수 있고 꽃이 쓰이는 곳? 쓰임도 할 수 있고 종류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 무슨 나 꽃은 잘 몰라가지고 로벨리아, 수선화. 약간 그렇게 종류로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꽃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겠고 또 꽃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고 꽃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그냥 생각 그물을 펼쳐 나가는 활동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핵심어는 꽃이지. 네. 자 그리고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돼요. 처음엔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제시해야겠지. 뭐 흥미를 유발하려면 가장 쉬운 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꽃, 예를 들면 꽃말로 시작하는 게 좋겠지. 약간 애들이 꽃말에는 뭐가 있다 하면 좀 되게 재밌잖아. 네. 이렇게 하고 탄생화. 주제를 제시해봐요. 탄생화도 괜찮겠다. 탄생화를 해보고 주제를 제시를 해요. 핵심 정보. 여기서 탄생화를 시작을 했으면 뭐 꽃의 꽃말이라든지 꽃의 종류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하면 되겠지? 핵심 정보를.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때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 표 이렇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잖아. 이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겠지?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했던 명태의 기한 기억날까? 네. 그것처럼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돼요. 내용을 구성했으면 이제 뭐 한다? 작성한다. 발표문을 써야겠지? 해서 구어체로 된 발표문을 작성해야 되죠? 예를 들면 발표를 하는데 픽토그램이란 뭐뭐뭐다, 꽃이란 뭐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구어체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꽃이란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발표문을 작성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고 연습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발표문까지 썼으면? 발표해야 발표를 해야겠지?
시간, 매체 자료 제시 순간 등의 발표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PPT 자료를 갖고 왔다. 하면 PPT 언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발표 따로 매체를 갖고 왔으면 이걸 언제 보여줄 것인지를 한번 직접 적용해보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표정과 몸짓, 어조와 동작 등에 유의해서 발표를 해야겠지. 뭐 예를 들면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청중의 관심을 언제 이끌어낸다든지, 뭐 질문 받겠습니다 한다든지. 오케이? 자, 순서 한번 불러볼까, 그럼 이제? 발표 내용 정하기. 발표 주제 정하기. 계획 세우기. 계획 세우기. 그리고 발표 내용 정하기. 내용 마련하기. 비슷해? 마련하기. 발표 내용 구성하기. 내용 구성하고. 그리고 발표문 작성. 발표문 작성하고. 그리고 발표문 작성했으면 발표를 해야겠죠? 이해됐어, 얘들아? 혜림아, 정신 차려. 왜? 저희만 1등 했다요? 이거 잘했어. 어떻게든 돌리려고 지금. 어지럽다, 진짜. 말 돌리려고. 잘했어요. 그럼 이제 1등한 예림이가 3번 읽어볼까?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 시의 유의점 예림이가 한번 읽어볼까? 발표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발표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매체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그리고 발표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고 몸짓, 어조나 동작 등에 유의하여 발표한다. 다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매체 자료를 썼으면 출처를 정확히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처 제대로 안 밝히면 F 주거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출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도 그렇고 약간 윤리의식? 발표할 때 윤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출처 꼭 밝혀줘야 돼요. 이해됐을까? 네. 정말? 네. 됐어? 예린이도? 예원이도? 네. 얘가 3명이야, 트리플 예.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당장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줘.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매체를 활용하면.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 표나 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청중들의 주의를 끌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다 같이 볼 거 아니야. 청중의 주의를 끌 수 있고 또 되게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어. 그냥 말로만 하면 졸릴 거 한데 막 내 매체도 보여주고 하면은.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픽토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학생 발표문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핵심 정보는 뭘까? 픽토그램의 정보. 그치? 픽토그램이겠지? 네. 픽토그램이 무엇인지를 유의하면서 들으면 돼요. 발표문이고 발표문이니까 설명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주제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에 대해서 이 학생이 발표할 거고, 특징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 픽토그램 자체가 시각 자료잖아.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발표할 때는 다양한 시각 자료, 뭐 사진이라든지 그림 이런 걸 많이 사용했겠죠? 그리고 픽토그램의 뜻, 기원, 역사, 최근에 나타난 특징 등의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상한 발표문입니다. 픽토그램의 기원과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 픽토그램의 기원부터 픽토그램에 사용되는 역사까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발표를 준비했겠지? 를 생각해보면서 픽토그램을 한번 보자. 자, 얘들아, 거의 끝났어. 이제 이것만 하면 돼, 픽토그램만. 오케이? 발표.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이에요. 처음에는 뭘 한다 했지? 소개. 주제 소개? 주제를 소개를 하고 좀 주의를 끌만한 내용을 넣어놨겠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저는 땡땡 중학교 2학년 땡땡땡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장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하고 하면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했지. 네. 그치? 발표를 하면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급에서 발표를 하면 저는 몇 번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저는 뭐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발표 목적이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좋아하는 그림은 뭘까?
픽토그램이겠지?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 자문자답 같은 것도 좋은 발표 방법이에요. 그림을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런 그림 어떠냐고 하고 매체를 띄웠겠죠? 응. 컴퓨터에. 그래서 나온 게 화장실 픽토그램.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재밌는 애네. 네,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을 나타내는 그림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이것, 바로 픽토그램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어디서나 픽토그램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발표 주제를 얘기했어요. 픽토그램이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첫 인사를 하고 발표 주제를 소개한다는 거겠죠? 이해됐을까? 네. 뭐뭐 했지? 그래서 우리 여기 처음에서 그 발표 목적 소개랑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했고 자기소개, 발표 목적 소개, 응. 그 청자 궁금증 유발, 궁금증 유발했고 매체도 하나 띄워 보여줬어요. 무슨 그림이었지? 픽토그램. 무슨 픽토그램? 화장실. 화장실 픽토그램이죠?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처음은 끝났고 픽토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픽토그램이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지요. 픽토그램의 어원과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픽토그램이 뭐라고?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예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픽토그램의 개념이랑 어원, 뜻을 밝혔지? 픽토그램의 어원이란 픽토와 텔레그램이 합쳐진 말이라고. 이해됐을까? 네. 여기서도 매체 하나 띄워줬죠? 픽토그램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나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픽토그램이 주목받는 까닭이겠죠?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만 풀고 다 맞추고 좀 쉬자. 1번. 다음에 말하기 주제 중 발표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5번. 5번. 5번? 5번. 아닌가요? 보자 얘들아. 1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 건전한 여가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2번. 저작권 개념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지? 3번.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어. 뭘 하는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고 청중들을. 얘는 봐봐. 건전한 여가 활용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얘도 정보 전달을 하고 있지.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어. 그럼 뭐지? 방안을 얘기하고 했으면? 문제점?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청중들 설득하는 내용이겠죠 이거는. 이해됐을까 얘들아? 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중들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어 얘들아? 네.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중학생들에게 알맞은 실내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은 3번이긴 한데 난 4번도 사실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네. 그치만 뭐 나는 개인적으로 3, 4번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네. 네.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는 설득하는 것도 있고 설득하는 거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 저번 학기에 배운 거.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 기억날까 얘들아?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기동물 문제는. 네. 그 픽토그램과 비슷한 맥락은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이라든지 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2번. 이 발표의 처음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2번. 4번. 2번. 저 4번 했어요. 2번. 발표에 핵심 정보가 나타나 있다. 핵심 정보는 뭐라 했지 우리? 4번이. 자 얘들아 보자. 1번. 시각 매체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죠? 2번. 발표의 핵심 정보가 나타나 있다? 아니지 않나요? 한번 보자 얘들아. 핵심 정보는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갈 내용이지.
기다려봐 얘들아. 일단 그러면 2번은 제껴두고 3번 첫인사 및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네. 맞죠? 4번 발표의 목적 및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발표의 목적 어디라고 생각해 예원이는? 잠시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그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발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주제는 뭐다? 픽토그램이다. 그렇죠. 이해됐지? 네.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설명의 대상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지? 네. 근데 핵심 정보라고 할 만한 내용까지는 아직 드러나오진 않았어요. 이해됐을까? 네. 3번은 몇 번일까? 1번. 5번. 1번 했어요. 자 보자. 3을 보자.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아, 알맞은 거. 알맞은 거지. 몇 번? 1번. 1번이죠? 예린이 이해됐어? 네. 저 1번 했는데요. 얘 리니. 얘 리니. 예림이니까 좀 헷갈리죠. 이해됐을까? 얘 리마? 아 쿵팬이라고 불러야겠어. 안 되겠어. 쿵팬. 자 4번은? 잠시만요. 5번. 구체성이 아니니. 얘들아 다른 애들은 몇 번이라 생각해? 저 안 안 풀어가지고. 풀었어요. 빨리 풀어봐 얘들아. 생각해요. 한번 보자. 5번이요. 5번이요. 5번이네. 5번이죠? 공공장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체성이 아니라 몰딩 그림일까? 간단.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상징적? 상징적으로 단순하게 형태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5번 서술은 누가 해볼까? 얘 리미가 해볼까? 민이요. 네 그래 얘 원이가 해볼까? 네. 예원이가 해봅시다. 예원이 똑똑하잖아. 할 수 있어. 전 똑똑하지 않아요. 예원이 국어 짱이니까 할 수 있어.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 기억과 니은이 어딨어요? 기억? 이거야 그 매체 그림들. 기운이 어디지? 아. 화장실 픽토그램이 기억. 밑에 픽토 텔레그램이 니은. 매체 자료를 화장 두 가지를. 문장을 뭐 하실 때 문장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잠시만요. 일단 적을게요. 그러니까 매체 자료 활용으로 하는 까닭을 그냥 문장 형태로 서술하는 거예요.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청자에게 청자에게 더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있고 까닭 두 가지. 있고 발표를 단조롭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냥 청중의 관심을 끌고 발표를 단조롭지 않게 할 수 있다라든지 정보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든지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해됐어 얘들아? 네. 10분 쉬고 5시부터 하자. 집중했어? 자 5번 그럼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시작은 19세기 산업혁명 때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이야. 픽토그램의 기원은 뭐라 했지? 기원이요? 픽토그램의 기원. 기원? 용어의 기원 뭐라 했지? 어원이요? 어원. 그래 미안하다. 어원. 아. 용어의 기원이 어원이지. 픽토하고 텔레그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원 나왔고 다음에는 그 역사가 나오는데 역사에서 시작은 19세기 산업혁명이에요. 당시 기술과 운송수단이 크게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를 잇는 도로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가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지요. 결국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문자 형태의 4가지 교통 표지판이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시초인 거야, 알았지? 어쩌다 생겨났다고? 픽토그램은 어쩌다 생겨났다고 얘들아? 뭐가 많이 발달했다는 운송수단이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많아지지.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배에 폭발물이 싣고 있어. 근데 한국어로 폭발물이라 써놨어. 이거를 아랍에미리트를 갖다 줬다 생각을 해보자. 근데 걔네 한국어를 읽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모두가 알아볼 만한 걸 써야겠지. 네. 그렇게 탄생한 게 픽토그램이에요. 이해됐을까? 네.
해서 1909년 파리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 문자의 4가지 교통 표지판이 국제 협약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을 한 거야. 이렇게 이 4가지 여기서도 매체 자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픽토그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픽토그램입니다. 너는 올림픽 픽토그램 뭔지 알지? 응. 아, 예. 그막 알지? 막 약간 펜싱 뭐 이렇게. 막 그 종목별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알지? 네, 알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하려면 픽토그램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을 보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예시. 예시가 나오고 있지? 오, 잘 알고 있네. 자료가 나오고 예시를 보여주고 청중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를 했어요. 이해되실까? 네. 올림픽 픽토그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경기 종목별 픽토그램을 만들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이후로 2002년 이전까지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픽토그램의 개체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체국마다 픽토그램을 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 때 처음 생겼다고 했지. 네. 그리고 2002년 이전까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이후에는 그 픽토그램에 개체국의 개성까지 담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정말로? 네. 문제 풀자. 오. 6번. 이와 같은 발표에서 매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 예린이는? 2번이죠.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알맞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7번은? 3번. 2번. 3번. 역사 아니었어요? 올림픽 픽토그램이잖아. 아 그러네. 이해됐어? 네. 2번이겠죠. 올림픽 픽토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 표지판이지. 8번은 몇 번? 5번. 예림이는? 5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올림픽 픽토그램의 정보의 전달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아니요? 아니죠. 강화됐겠죠? 강화도 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성이 추가된 거예요. 네. 이해됐을까? 9번은 몇 번일까? 5번. 저도 5번. 예원이는? 저는 안 했어요. 5번이겠죠? 발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각자료. 뭐 나왔지 시각자료? 교통 표지. 교통 표지판. 올림픽. 올림픽 픽토그램. 이렇게 2가지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10번은 이미 풀어본 얘가 너무 많아. 얘 1, 2, 3로 할게. 예림이 얘 3가 하자. 아 저 근데 응.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좀 쓰긴 했는데 응. 그거를 편하게 줄여 쓰려보다 하니까 응. 좀 말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일단 해보자. 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말이긴 하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뭐라 볼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 썼어?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귀찮았어. 야마 너 학교 서술형 볼때 귀찮을까요? 아 그때 좀 다르죠. 자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얘 원이도? 자 좋아. 이게 끝이야 이제. 좀만 더 힘내 얘들아. 자 보자. 여기 보면은 2008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이랑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은 호주 원주민의 부메랑을 주제로 하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의 갑골 문자 형태를 본떠 픽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 역사 생각난다. 갑골 문자 하니까?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역동적인 모습의 픽토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네. 이해됐을까? 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픽토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볼까 한번? 아니요. 보고 있잖아. 보이지 얘들아? 진입금지 픽토그램. 네.
왼쪽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진입금지 픽토그램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이 픽토그램은 프랑스의 어떤 거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진입하지 말라는 정보를 담고 있지는 하지만 약간 다르지요? 사람 모양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픽토그램을 보고 재미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일까? 사람? 그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여기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들고 있어요. 응. 사람이 하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은 정보뿐만 아니라 감상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픽토그램은 정보 전달만을 위했다면 요즘엔 이제 또 개성도 추가되고 감성도 추가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됐을까? 네. 응. 그치? 그리고 중간에서 뭐뭐 얘기했다고? 뭐뭐 얘기했다고? 기원. 픽토그램의 기원이랑 응. 헤이! 앞에 있잖아요. 기원, 역사 특징. 역사 특징, 그리고 뜻. 뜻. 이렇게 중간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지금까지 픽토그램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픽토그램, 이제는 낯설거나 어렵지 않지요? 픽토그램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정보를 담은 그림입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의미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통하게 될 미래 사회에는 픽토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했죠? 픽토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픽토그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정리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사 인사로 끝냈어요. 이해됐을까? 네. 풀어보자. 빵이야. 아니, 저 원래 조영 선생님 보기 싫어해요 원래 저는. 야, 이거 녹화하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래. 자, 선생님도 저를 싫어할 거예요. 아이, 쌍방. 무슨 소리야 얘들아. 자, 11번 몇 번? 5번. 5번. 예린이는? 잠깐만요. 11번 몇 번? 1번 했어요. 1번. 이 발표 가장 잘 설명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약간 1번의 경우는 약간 정의에 좀 더 가깝지 않나요? 약간. 현대판 그림 문자 vs 언어와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한 기호.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약간 강조하기도 했고 약간 뭐 즉 이거는 이거인 거다 이러면서 약간 마무리 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11번 5번. 12번은 몇 번? 3번? 저 4번 했어요. 근데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린이는? 저는 이거 못했어요. 끝부분의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 3번? 한번 봐봅시다. 지금까지 픽토그램에서 얘기해봤습니다. 발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했죠? 낯설거나 어렵지 않지요?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봅시다. 핵심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주제와 배경, 설명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을 언급하고 있다. 화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한 건 중요성을 강조했죠? 오! 이해됐지 얘들아? 설명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나이스. 13번은? 2번? 2번. 예린이는? 저도 2번이요. 2번이겠죠? 기업보다 니은에서 정보 전달적 기능이 더 잘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겠죠? 둘 다 똑같아요. 네. 마지막 14번에 몇 번? 5번? 5번. 예림이는? 저 이제 쌤이 방해하셔서 그래요. 뭐? 쌤께서 막 야 쿵팬! 선생님 빨리 예림이한테 피자볼로 100% 할인해. 정중당당하게 쿵프로 뜨자. 자 몇 번? 5번? 예림이 몇 번 했어? 5번. 5번 아니지? 몇 번 했었어? 저 3번이요. 3번?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어. vs 예로 올림픽 픽토그램을 보여주고 싶은데 개최연도 순서대로 모두 제시하면 되겠지? 모두 제시하지 않았죠? 네.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